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또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님, 네. 은행의 고금리, 통신사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 그리고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 또 건설 노조의 온갖 불법 행위, 다 중요한 사안이고 다 개선이 필요한, 개혁해야 될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이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연이어서 이런 서민 민생 정책 아이템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은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지지율 때문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해야 될 일,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꺼내든 이슈입니까? 대통령은 지금 이제 스타일상 본인도 계속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고요. 근데 지지율이 오르긴 올랐지 않습니까? 40%. 어쨌든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예. 통신비라든지 금리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지금 서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또 가장 최근에는 또 난방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서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통신비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민들이 참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또 이 부분은 또 예. 완전 경쟁 체제보다는 좀 과점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주도권을 좀 잡고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정부에서 서민 어떤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요구를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노조에 대해서는 시종 일관 주장을 하면서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기획 분야 중에 예. 노동, 교육, 연금 3대 기획 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한 가지 큰 흐름은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하지만 그 밑바탕은 또한 강력한 법치주의의 기반을 공정과 법치주의. 두고 하는 모든 어떤 국정 수행의 지금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시장주의를 지향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법치와 공정, 상식이 통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 제가 짧게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길게 없는데 드려도 됩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도 의견 듣겠습니다. 이게 은행 금융기관과 관련한 메시지 중에 과점 체제 말씀하시고 과도한 이윤 추구 행위 말씀을 하시고 통신업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 통신금융산업입니다. 특히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라이선스, 예. 허가권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규제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죠. 예를 들면은 자유경쟁 체제에 맡겨보세요. 금융기관들의 어떤 약탈적 성격, 탐욕적 성격 때문에 예. 한 개의 금융기관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시장 경제 질서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서 일정한 정도의 과점 체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 금융시장 규모가 우리의 몇 배가 되는 영국 같은 경우도 4개의 금융회사가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5개 금융지주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굉장히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저희들 예.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스럽다. 차라리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자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다음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 예.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정유회사 같은 경우 유럽에서는 지금 횡재세를 법인세 말고 횡재세를 별도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예. 맞지. 당연히 과점 체제여야 될 금융산업을 향해서 저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시장 주체들이 굉장히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물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은행마저 흔들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 IMF 외환위기 때도 봤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봤습니다만은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론이 또 있긴 합니다. 자,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1년 후, 2년 후, 5년 후에 무슨 파업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 다 뭐 얘기 듣고 왔어요? 이렇게 만약에 그 장관이 국힘하고만 그럼 환노위 할 거면 국힘하고만 둘이 하든지 국민의힘이라고 어? 국힘이 아니고 국힘하고 하든지 하시라고 하세요. 국민의힘이지. 또 강제로 밀어붙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기립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우리가 퇴장하고 싶어서 퇴장하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을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고요. 위원장 나중에 역사비 심판받을 너무 치지 마시고. 정부가 위원 나올 겁니다. 위원. 찬성 9인, 반대는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불법 파업이라도 폭력 파괴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게 노란봉투법인데 이로 인해서 무분별한 파업이 엄청나게 양산될 것이다라는 여건의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를테면 불법 파업 시에 손해배상권을 명시하고 있는 OECD 국가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이제 노사 관계나 이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손해배상까지 가지 않고 예. 그 노사 합의에서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노사 관계에 있어서 뭐랄까요, 좀 이 사법화, 정치의 사법화에 의해서 노사 관계의 사법화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 파업에 대해서 손배 가압류를 때리는 건데 예. 그로 인해서 쌍용차 우리 조합원들의 연쇄적인 죽음 같은 사회적인 불행도 있었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지난 6월달에 그 옥새 투쟁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도 또 손배 가압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같은 최소한의 거기 기준이다.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법이 갖는 위험성.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가 사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있고 처지가 안 좋다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렇게 돼 버리면은 사가 노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다. 그러면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또 대통령의 거부권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